반갑습니다. 다쿠스TV 다쿠스입니다. 퇴근하고 이제 아파트 차를 주차를 했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 말씀드릴 내용을 제가 한번 차분하게 일목요연하게 말씀드릴까 해서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제가 제목을 이렇게 제가 적어봤는데, 아파트 우리가 수리하면 제가 항상 영상에서 말씀드리지만 기본집이라든지 싸게 사가지고 올수리해서 전세를 이렇게 내놓는 이런 방법을 말씀드리는데, 리모델링 인테리어 업체를 통해서 이제 우리가 리모델링 하게 되는데, 잘 모르고 뭣도 모르고 일을 맡기게 그렇게 되었을 때 정말 벌어질 뻔했던 충격적인 사건. 와, 정말 지렸다. 최근에 제가 수백만원 손해를 이렇게 막 날 뻔했던 썰에 대해서 제가 오늘 한번 설명해 드릴 겁니다. 이 최근에 지방 아파트 투자, 항상 제가 말씀드리죠, 이 수리를 올수리를 해서 정말 좋은 조건으로 해서 임대를 놓는 그런 조건인데, 300만원 정도 생돈을 날릴 뻔한, 누군가에게는 300만원 뭐 그까짓 거 별거 큰 돈 아닌데 이렇게 하실 분 있겠지만, 보통 평범한 사람들에게는 300만원 큰 돈이죠. 관련돼서 아파트 투자 수리하시기 전에 리모델링 업체 또는 인테리어 업체 몇 군데 비교본 견적을 꼭 받아보셔야 한다. 돈은 돈대로, 또 원하는 시공은 내가 원하는 대로 디자인이라든지 이런 것도 안 되고, 또는 뭐 날림 시공한다 등등 피해 사례들을 이런 등등 매체 통해서도 많이 접해 보셨을 겁니다. 꼭 견적을 최고가로 해주는 이 비싼 업체분들 있죠. 여기 맡긴다 해가지고 무조건 또 엄청난 고퀄리티가 잘 돼서 그렇게 나오는 것도 아닌 것 같고, 반대로 최저가 가격이 싸다 해가지고 무조건 날림 공사한다, 별로 자재가 안 좋다, 이런 것도 아닌 것 같고, 복불복이라는 얘기죠. 사장님, 이런 인테리어 하시는 분들 잘 만나야 되는데, AS가 잘 되는 곳을 우리가 해야 된다, 뭐 등등 이런 여러 가지 주의사항들이 있겠죠. 특히나 내가 현재 사는 동네 있잖아요. 내가 여기 잘 알고 그런데도 아닌 내가 잘 모르는 타 지역에 내가 부동산 투자를 해야 된다. 그 지역 업체분을 잘 모를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인터넷 통해서 또는 해당 지역 맘카페 통해서, 지역 카페 통해서, 또는 유튜브, 블로그 등등등 자료를 막 이렇게 검색하셔가지고 뭐 찾아보시죠. 하나 더 한다면 해당 아파트 단지에서 그 주변에 있는 쭉 검색하셔가지고, 아니면 이렇게 뭐 돌아다니셔가지고 가장 오랫동안 또는 몇 년 또는 최소 10년 이상 꾸준하게 인테리어 간판 다시고 수리업체 간판 다시고 계속적으로 해당 아파트 중점적으로 해주시는 분들 믿고 맡길 수도 있고, 가까이 또 계시니까 바로바로 또 문제나 하자가 또 발생되었을 때 예스도 바로바로 될 것 같고. 자, 이번 사례 보통 어떻습니까? 투자를 내가 이런 아파트를 했는데 소장님 통해가지고 보통을 이렇게 소개받는 게 보통이거든요. 그래서 현장에서 해당 지역 아파트 거기 만나가지고 내가 원하는 범위, 사장님 이렇게 오시겠죠. 현장에 오셔가지고 뭐 이렇게 사장님 저는 이런 곳에 뭐 아파트 올수리 하려고 그러는데 등등등 견적을 쭉 받겠죠. 관련해서 뭐 화장실이 두 군데라면 욕실, 싱크대, 도배장판 기본이고, 양쪽에 이제 향후 베란다 측에 전부 다 도색하는 거, 타일 쪽 다 바꾸고, 뭐 코센트, 스위치, LED 조명 등등 이게 다 기본인데, 관련해서 쭉 하는 거죠. 관련해서 조율해가지고 견적 나오면 내가 원하는 견적인가, 내가 견적이 너무 넘어가는데요. 관련해서 요거 더하고 요거 빼기 해서 내가 딱 잡아놓은 예산이 있을 거 아닙니까? 뭐 1000만원이면 1000만원, 1500만원이면 1500만원, 500만원 그 안에 뭐 견적이 나오면서 딱딱 수리해서 맞춰가는데, 또는 인터넷을 통해서 폭풍 검색을 해서 뭐 지역 카페, 맘카페 통해서 뭐 땡땡 지역 아파트 올수리 하는데 추천해 주세요 해서 받으시는 분도 계시고, 또는 해당 어떤 뭐 이렇게 인테리어 사장님들은 자체적으로 블로그를 운영하시거든요. 거기 들어가셔가지고 여기 최근에 올수리를 해서 쭉 사진도 보고, 와 이렇게 이쁘게 되는구나, 이렇게 해서 요거 등등 해가지고 시공 사진 보고 난 이렇게 해야 되겠다 해서 컨택하셔가지고 할 수도 있고. 이번에 제가 그래서 최근에 투자했던 아파트에 총 3군데 견적을 제가 받았습니다. 근데 문제의 아까 말씀드린 300만원 있죠. 사진 제가 옆에 한번 띄워볼게요. 요 사진입니다. 여러분 요 사진 딱 보셨을 때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처음에 현장 가서 딱 봤을 때는 이렇게 그냥 쭉 보니까 이게 뭐지? 저 장판 이로 봤을 때 이게 무슨 자국이지, 이게 뭐지 했을 때, 장판을 위에서는 잘 이렇게 드러나지 않았는데 장판을 이렇게 탁 들쳐가지고 보니까 이거 뭐지? 이게 말로만 듣던 그 누수원 쪽인가? 여기가 위치가 이 공용 욕실이라고 그러죠. 밖에 있는 거실 옆에 있는 그 욕실 옆에 바로 붙어 있는 방이었거든요. 그래서 이거 누수네. 부동산 소장님도 직접적으로 이렇게 보신 적 처음이라 가지고 이거 뭐지? 이렇게 하는 상태. 여기 주인분이 최근에 이사를 가셔가지고 현재 공실 상태였고, 이거 언제부터 어디서부터 누수가 돼가지고 여기까지 들어왔나? 이거 괜히 이런 거 샀다가 나중에 공차 아파지는 거 아니야? 저도 이렇게 생각 바로 딱 들더라고요. 그래서 우선은 인테리어 사장님도 여기 현장에 오시기로 해서 견적 한번 받아보자. 그 아파트 단지에서 가장 오랫동안 하신 분, 또 소장님도 여기를 추천해 주셨고, 관련돼서 간 김에 그래서 오셔가지고 같이 한번 봤죠.
쭉 눈으로 보시고 현장 가셔가지고 쭉쭉 이렇게 같이 보는데 그 아파트 오래 하셨던 그 인테리어 소장님이 오셔가지고 나머지 쭉 견적 내시면서 사장님 여기 아까 저희도 소장님하고 처음 와서 봤는데 여기 약간 욕실 옆에 붙어있는 방에 뭔가 여기가 약간 뭔가 음침한 뭔가 누수 같은 흔적이 네요. 같이 좀 봐주실래요? 봤더니만 그 사장님이 쭉 보시는 거죠. 쭉 봤더니만 이거 이 정도면 꽤 오랫동안 광범위하게 누수가 됐을 건데 여기 욕실 전체적으로 욕실에서 새을 확률이 가장 높다는 거죠. 그 물 자체가요. 그래서 이거 누수 탐지 공사 해봐야 되는데 그래서 욕실 수리할 때 어차피 타일 다 뜯어내고 할 거지만 누수가 되면 어떻습니까? 전체적으로 추가적인 바닥 하부에 이런 보강 공사 계속적으로 해야 된다. 그래서 뭘 이것도 칠하고 뭘 해야 되고 공정이 조금 더 걸리고 누수 탐지하는 것도 이렇게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고 또 전문 업체 와가지고 전문적인 이런 큰 기계가 있다 하더라고요. 관련돼서 그것도 부르고 또 전문가도 불러와야 되고 그래서 이거 뭐 한 2, 3일 정도 걸릴 수도 있다.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 된다. 나중에 또 동일 문제 생기면 밑으로도 누수 생길 수도 있고 이 옆에 같은 방에 또 생길 수도 있고 이렇게 등등 아래층으로 또 누수되면 또 큰일 나죠. 관련돼서 다 해야 된다. 그래서 추가로 그러면 사장님 얼마 정도 추가 비용 예상하시나요? 했을 때 이것저것 다 해가지고 확실하게 뭐 관련돼서 뭐 누수 관련돼서 그쪽 전문가분하고 또 협의도 하시고 전화도 막 하시더라고요. 관련돼서 하니까 300을 딱 부르시는 거죠. 그리고 이거는 자기들이 가져가는 돈이 아니고 아까 얘기했던 대로 전문적인 업체 불러가지고 이런 거 절차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그쪽에서 가져가야 된다. 누수 전문업체 부르고 나서 전부 다 해놓고 나서 딱 조치를 끝내놓고 나서 그 다음에 타일 다 뜯어내고 욕실 쪽에 다 바닥 공사하고 이렇게 리모델링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거 금매로 사가지고 이거 올수리해서 전세 내놓으려고 했더니만 누수 잡는 비용이 뭐 300이나 든다고? 우선 알겠습니다. 조금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고 소장님하고 얘기도 하고 근데 이거 누수 관련된 거는 집주인이 원래 책임져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거 중대하자잖아요. 그래서 이 비용이 주인분이 좀 이렇게 파시기 전에 좀 부담해주고 좀 수리해주고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소장님 통해서 한번 좀 협의 좀 해주세요. 소장님 이런 비용이 있다 하니까 소장님 직접 옆에서 보셨거든요. 관련돼서 이런 거 집주인하고 한번 협의해 보시고 다시 연락 좀 주세요라고 하고 저는 대구로 다시 왔죠. 그래서 며칠 뒤에 소장님이 전화가 왔습니다. 근데 소장님이 전화한 거는 집주인 왈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이미 이 집은 본인이 생각했을 때 시세보다 금매로 내놨기 때문에 더 이상 매매가 조정은 힘들다. 왜냐? 그만큼 내가 싸게 파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300 아까 비용 말씀드렸죠. 이런 것은 매수자인 제가 부담해야 된다. 자, 그렇게 된다는 거죠. 왜냐면 금매가 제가 생각했을 때 좀 금매는 맞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일단 조금 더 생각해 보고 제가 다른 쪽에 인테리어라든지 리모델링 하시는 사장님을 통해서 한 번 더 제가 견적을 한번 받아보겠다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혹시나 다른 업체분 방문 드리면 제가 소장님께 부탁드린 것은 이 문이 잠겨져 있기 때문에 전화를 드리면 문만 좀 오픈 좀 해주세요. 소장님 부탁 좀 드렸습니다. 폭풍 검색해가지고 두 군데를 제가 또 찾았죠. 그래서 처음에 다시 또 전화를 드려가지고 제가 또 그때는 못 갔으니까 전화를 드려보니까 전화를 받으셨는데 50대 넘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장에 계셔서 전화도 잘 안 되고 옆에 막 시끄럽고 그래도 뭐 누가 추천해 줘가지고 그 카페 통해가지고 잘 해주신다 하니까 그래서 관련돼서 쭉 설명드렸죠. 이런 설명이 드리고 저는 리모델링 할 거고 근데 대신에 여기 누수 부분이 좀 있는데 이거 같이 좀 봐주실래요? 해서 견적을 좀 이렇게 방문해 주시고 견적 나오면 전화를 주세요라고 한 군데 첫 번째 말씀드렸죠. 근데 이분 얘기로는 또 전체적으로 요약을 하자면 이분은 그 누수 관련돼서 비용이 200만 원 부르더라고요. 200만 원. 그래서 뭐야 100만 원 그래도 줄어들었네 해서 여기를 해야 되나 했을 때 그리고 마지막 한 군데 그래도 한 번만 더 받아보자. 3-3번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한 군데에 통화를 드리고 또 똑같은 또 설명을 드리고 한번 가셔가지고 직접 견적 한번 내주실래요? 해서 전화를 한번 드려봤더니만 여기는 30대 사장님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문자도 바로바로 오고 카톡도 바로바로 되고 긴 저 영상을 다 설명드리고 한번 봐주셔라. 누수가 맞는지 한번 예 가서 한번 제가 보고 다시 한번 전화 드릴게요. 현장을 보시고 그 마지막 세 번째 해당 업체 사장님이 전화 왔습니다. 이 사장님이 그 말씀 요약하자면 누수는 아닌 것 같고요. 혹시 여기 주인분께 한번 전화 드리셔가지고 이 방에 혹시 방이라 그랬잖아요. 이 방에 혹시 보일러 밸브를 잠가 두신 거 아니신지 한번 소장님 통해서 부동산 소장님 통해서 한번 여쭤봐 주셔라. 왜요? 그래 보니까 여기 누수까지는 아닌 것 같고 여기 이 밸브가 잠겨가지고 이 난방이 안 되다 보니까 약간 습진 요런 쪽에 이 욕실과 붙어있는 요 면이거든요. 여기에 곰팡이가 쓴 것 같습니다. 곰팡이에요? 한 번 더 제가 볼게요 해서 요런 관련 설명을 소장님 통해서 한 번 더 여쭤봐 달라 하니까 소장님이 다 전화하셔가지고 여기가 예전에 주인분이 사셨을 때 진방이었다. 그래서 보일러 밸브 잠가놨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누수 아닐 수도 있네. 네, 누수 흔적은 없어요. 실제 누수라면 이렇게 안 됩니다. 왜냐 누수되면
밑에 집까지 이미 내려갔을 확률이 높다. 그 누수돼가지고 물이 세수할 확률이 높은데, 여기는 그 밑에 집에 그 욕실 쪽에 천장 쪽에 그러니까 누수된다는 얘기도 없었고, 그렇기 때문에 혹시라도 불안하시면 여기 어차피 올수리 하니까 타일 다 뜯어내야 되죠. 그래서 다 뜯어내고 하부 쪽에 방수 처리할 때 그때 확실히 한번 하면 됩니다. 문제 없을 것 같아요 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와, 믿음이 100%가 바바박 가는 거죠. 잘 몰랐으면 300만원 또는 이 두 번째 했었으면 200만원 나갈 수도 있는데 호구될 뻔했다. 와, 그 사람들 나를 먹잇감으로 본 건가? 이런 생각도 들면서 왜 이랬을까? 우리 그런 거 있죠. 카센터 가가지고 차 잘 모르시는 분들이 뭐 괜히 또 오버해서 거기서 하시는 분 다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여기 문제 있어요. 여기 뭐 갈아야 됩니다. 브레이크 패드 이거 다 갈려가지고 이거 안 되면 나중에 브레이크 안 될 수도 있어요. 여기 오일 지금 바꿔야 돼요. 나중에 뭐 더 큰 문제 될 수도 있어요. 해가지고 그래요? 빨리 바꿔주세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걸 관련해서 공포감을 막 조성해가지고 막 교체해야 되는 상황. 그런 느낌적인 느낌인가? 이런 생각도 들면서 역시 3번 정도 알아보길 잘했다. 저는 그래서 3번째 사장님을 계약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이 완공 시점, 그러니까 다 끝난 시점 기준으로 1년간 AS 해드리니까 또 근처시니까 바로바로 해드릴게요. 걱정하지 마십시오라고 믿음을 딱 주면서 얘기를 해주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항상 저는 다양한 지역에 많은 분들과 또 인연을 맺고 수리도 많이 해보고 했지만 인테리어 사장님들을 만나서 일을 해보니까 투자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과 같이 할 업체분들 중에서 피해야 할 분들 또는 이런 분들과 좀 하셔라. 제가 생각할 때 좀 정리를 해드리자면 첫 번째는 젊으신 분들이 좋더라. 30, 40대 친절하시고 전화통화나 문자 같은 거 바로바로 되시고 카톡 같은 것도 바로바로 돼서 사진도 바로바로 보내주시고 이런 분들 있죠. 50대 이상 분들이 다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대체적으로 좀 무뚝뚝하고 문제 생겼다고 전화하면 좀 퉁명스럽게 받고 그래서 진짜적으로 내 돈 예산해서 뭐 이렇게 하는 건데 아씨 전화해 좀 미안하고 저 사람 바쁜데 괜히 내가 전화하는 거 아닌가. 괜히 그렇게 하면 서로 나중에 불편하다. 그렇기 때문에 좀 싹싹하시고 바로바로 이렇게 일 처리를 빠릿빠릿하시게 하시는 분들이 좋더라. 두 번째는 말씀드린 대로 처음에 한 군데만 하시지 말고 3군데 정도는 충분히 견적 받으셔가지고 합리적인 가격을 이끌 수 있는 내가 어느 정도 선이 돼야 된다. 실력이 돼야 된다 말씀입니다. 어떤 거냐면 3군데 정도 딱 받아보니까 평균적인 가격이 나오죠. 욕실은 3군데 받아봤다면 요 정도 나오고 이런 거 있죠. 그래서 여기는 200만원, 200만원인데 여기는 왜 250만원 했지? 예를 들어서 그래서 물어볼 수 있죠. 여기 다른 데는 다 200만원 맞춰주시려 했는데 왜 여기는 사장님 왜 250 맞췄습니까? 라고 물어볼 수 있는 그 정도 돼야 된다는 말씀인 거죠.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내가 충분히 합리적이면 되는 거고 다른 데 그랬어요. 그럼 저희도 200만원 맞춰드릴게요 라고 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세 번째는 현장에서 만나 뵙고 견적 내실 때 시원시원하게 잘 내주시는 분 또는 일정을 정확하게 공지를 해주시는 분. 예를 들어서 뭐 굵직굵직한 일들이 있죠. 관련돼가지고 타일, 욕실, 수리, 타일공들이 뭐 이거 처리가 돼야지만 여기 일정 협의해보고 그 다음에 수리는 쭉쭉쭉 도배장판 끝나 이렇게 쭉쭉 됩니다. 이런 거 있죠. 관련돼서. 그런데 뭐 이렇게 좀 어영부영하게 말씀해 주시는 분이 있어요. 이번에도 그런 분이 계셨는데 요게 다음 주부터 할 수도 있고 뭐 다다음 주부터 할 수도 있고. 왜냐하면 투자하는 입장에서 보니까 빨리 수리가 끝나고 빨리 전세를 내놓고 그 다음에 빨리 잔고를 맞춰야 되는데 이런 일정조차도 빨리빨리 안 되고 정확치 않다면 믿음이 안 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이런 분들 그리고 현장에서 만나 뵙고 긍정적이고 밝고 시원시원하게 이건 해드릴게요 저건 저렇게 해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저희가 뭐 현관 필름 교체 베란다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필름지 교체하는 거 있죠. 관련해서 이런 것은 전체적으로 저에게 맡겨주시면 이런 건 서비스 해드릴게요. 이렇게 되면 웃으면서 일도 조율할 수 있고 서로 웃으면서 끝날 수도 있고 AS도 빨리빨리 해드릴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이런 분들 하시는 게 더 좋지 않겠습니까? 내 돈 내산 내가 해서 계약한 업체인데 내가 갑질하지 않은 것도 아니고 내가 원하는 디자인, 색깔, 뭐 모양, 타입 등등 충분하게 협의가 돼서 내가 원하는 대로 또는 뭐 사장님 요즘에는 요런 게 세입자들 더 좋아합니다. 요런 게 더 트렌드가 됩니다. 등등 관련돼서 샘플 사진도 많이 보여주시고 제공도 해주시고 관련돼서 이건 요렇게 하시면 됩니다라고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해주시는 분들과 계약을 하셔가지고 하시면 좋겠다. 내 마음이 불편하지 않는 거 하시면 가장 좋다. 최근에 제가 실제 경험했던 모 지역 아파트 투자 관련해서 수리 업체 관련해서 눈탱이 300만원 맞을 뻔했던 썰을 한번 말씀드려봤습니다. 여러분들께 추후에 타 지역 이런 수리 업체 선택하실 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바라면서 오늘 이런 영상을 제작해봤습니다. 이 눈탱이 300만원 맞을 뻔했던 썰 관련돼서 혹시라도 여러분께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댓글 주시고 영상 주변 분들께 공유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널리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더 도움 드릴 수 있는 영상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다코스TV의 다코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